이병헌, 강동원, 김우빈 이 세 명의 배우가 한 영화에 출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떡하기 뭘 어떻게 당연히 봐야지 라고 생각하시겠죠? 바로 그런 이유로 일찌감치 화제가 됐던 마스터가 개봉했습니다. 첫날부터 극장이 터져나가더군요. 그만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의 방증이지만 기대와 반응은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수라가 그걸 잘 보여줬죠. 똑같은 멀티캐스팅 영화인 마스터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감스럽게도 썩 마음에 드는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우선 멀티캐스팅 영화라는 것에서 한번 들여다볼까요? 멀티캐스팅 영화는 기본적으로 흥행을 먹고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혼자 나와도 될 스타급 배우들이 한 영화에서 여러 명 뭉치니 관객들의 주목을 얻기엔 이 이상이 없죠. 이것저것 약을 팔면서 홍보하지 않아도 절로 입소문을 탑니다. 반면에 바로 그 멀티캐스팅에 발목이 잡힐 공산도 커집니다. 각 배우들에게 균형 있는 비중을 분배하는 데 실패하거나 그걸 신경 쓰다가 영화의 이야기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역풍을 맞기에도 딱입니다. 마스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병헌, 강동원, 김우빈은 물론이고 조연인 엄지원, 오달수, 진경까지 모두 적당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야기 안에서 제각기 주어진 몫을 충분히 합니다. 이것 하나만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근래의 멀티캐스팅 영화 중에서 이만큼 여러 배우들에게 지분을 골고루 나누어준 영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저마다의 자리를 잘 잡고 있는 배우들을 제외하면 이 영화에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톱니바퀴는 모조리 잘 맞아 돌아가는 시계가 정작 엉뚱한 시각을 가리키고 있는 셈입니다. 전반부는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미심쩍은 구석은 있을지언정 빠른 전개가 기대를 갖고 지켜보게 만들죠. 그런데 중반부로 접어들 무렵에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영화에 비교적 큰 전환점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마스터의 페이스는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심각하게는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걸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여기서 맥이 한번 풀린 영화가 다시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흥미롭게 지켜보던 영화가 중반부터 갑자기 지루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결과의 징후는 도입부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일화를 소개하는 첫 장면은 영화의 시작으로 보기에는 전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기승전결에서 기를 빼고 승부터 들이미는 것만 같죠. 틀림없이 편집 과정에서 고심하다가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게 지금의 도입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짧은 장면이 마스터가 왜 실패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영화는 상당히 방대한 이야기를 거칠면서도 나른하게 줄여서 힘겹게 우겨 넣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직접 보시면 무슨 말인지 금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만 얘기하면 일단 인물의 배경과 그 인물이 벌인 사건을 묘사하는 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병헌이 연기한 진 회장이 그렇습니다. 진 회장은 금융사기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등쳐먹는다고 나오는데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볼 수 없다시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방대한 이야기를 한 번에 다 담으려다 보니 거두절미하고 그냥 얘는 나쁜 놈이라고만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는 수준입니다. 진 회장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김재명은 더 심각합니다. 그냥 초지일관 잡겠다는 얘기만 하는 탓에 강동원이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캐릭터의 색깔이 크게 두드러지질 않습니다. 진 회장은 말할 것도 없고 김우빈이 연기한 박장군에게도 미치지 못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객으로선 영화 속 이야기에 몰입하거나 감정을 이입할 여지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이 탓에 요즘 같은 시기에 대리만족과 카타르시스를 선사하겠다는 포부를 보여준 것과는 달리 관객으로서는 딱히 공감할 시간조차 없이 혼자 내달리는 영화와 다름없습니다.
서로는 건너뛰고 본론부터 시작한 데다가 그마저도 다급한 전개를 이어가다 보니 필연적으로 불상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의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이석 감독이 전작인 감시자들에서 보여줬던 팽팽한 긴장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바람에 완급 조절에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연출도 연출이지만 마스터는 각본에 확연한 문제가 보인다는 게 더 의아합니다. 지금의 각본으로는 그 누가 연출해도 한 편의 영화에 온전히 담아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반부를 대폭 줄여서 제가 말했던 그 지점까지를 프롤로그로 쓰거나 아니면 아예 속편을 염두에 두는 방향으로 썼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속편이 거의 없다는 난제가 있지만 지금의 각본은 욕심이 지나친 걸 넘어서 영화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올해 여러 영화를 보면서 이걸 차라리 드라마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건 워크래프트 이후로 처음입니다. 다시 생각해도 배우들과 연기가 참 아깝습니다. 이병헌이야 연기로는 깔 게 없다는 걸 새삼 실감했고 강동원은 캐릭터가 약해서 그렇지 연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우빈도 둘 사이에서 자기만의 감초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박장군을 진회장과 김재명을 엮는 장치로 쓰기 위해서 전반부가 더 길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스터 역시 멀티캐스팅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본을 손보지 못했다는 게 총체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본을 제대로 마스터하지 못한 감독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근데 크리스마스에 극장에서 볼 영화로는 대안이 될 만한 게 없다는 게 난감하네요.